비트코인이 불과 일주일 만에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6만 3천 달러 부근에 있던 가격은 단숨에 8만 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가격도 다시 1억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을 설명하는 뉴스에서 정말 감도 안 잡히는 숫자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하루에 11조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놀랍게도 이건 비트코인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하루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5천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 55번 모여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미국 의회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는 약 2조 8,800억 달러입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79억 달러. 현재 환율인 달러당 1380원을 적용하면 하루 약 10조 9천억 원입니다. 반올림하면 뉴스에서 말한 하루 11조 원이 나옵니다. 더 쉽게 나누면 미국의 빚은 1시간에 약 4,500억 원, 1분에 약 76억 원, 1초에 약 1억 2천만 원씩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매일 11조 원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부족한 자금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전체 부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약 1조 9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빚에 지급하는 순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빚 자체보다 이 빚을 계속 굴리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국채와 달러, 금과 비트코인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부족해지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34%까지 올라가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부담이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재무부가 움직였습니다. 8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10년에서 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기존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백은 시장에 풀려있는 오래된 국채를 미국 재무부가 다시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이 발표 직후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달러도 약해졌습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단순한 국채 관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연준의 양적 완화나 돈 풀기와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연준은 새로운 은행 지급준비금을 만들어 국채를 살 수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현금이나 새로운 단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바이백 자금을 마련합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장기 부채를 사들이고 다른 형태의 부채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확대된 바이백이 시작되는 날짜도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뒤가 아니라 발표되는 순간부터 미래를 미리 반영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높은 장기 금리를 견디기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국채 시장의 부담 일부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자금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곳이 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흐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표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금리만 계속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했던 것은 국가부채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국가부채와 국채 바이백이 이번 상승의 큰 배경이었다면 실제 가격을 밀어올린 자금도 따로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에는 약 19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특히 하루 동안 약 6억 달러가 들어온 날도 있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강한 일일 유입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뒤 의회에 클래리티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볼 것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리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처럼 규제를 중요하게 보는 기관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상승을 가장 빠르게 증폭시킨 숏 청산입니다.
비트코인이 62,000달러에서 67,000달러 사이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자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채 바이백 발표와 ETF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며 비트코인이 박스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숏 포지션들의 강제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 거래소는 해당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다시 사야 합니다. 그 매수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다음 숏 포지션이 또 청산됩니다.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당시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청산된 숏 포지션은 약 27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숏 청산만 약 16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과 규제 개선 기대가 불씨를 만들었고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실제 매수 자금이 연료를 공급했으며 대규모 숏 청산이 가격에 폭발력을 더했습니다. 하루 11조 원의 미국 부채가 비트코인을 직접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 불안과 정책 대응, 기관의 실제 매수, 과도하게 쌓인 하락 베팅이 같은 시점에 겹친 결과입니다. 이제 차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부근에서 시작해 최근 81,2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약 28% 가까이 오른 만큼 지금은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상승이 유지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저항은 8만 달러에서 82,000달러 구간입니다. 심리적인 저항인 8만 달러와 최근 고점, 그리고 50주 이동평균선이 이 부근에 겹쳐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8만 1200달러를 터치한 뒤 한 차례 밀렸습니다. 단기 지표도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승 관점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은 7만 7천달러에서 7만 5천달러 구간을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것입니다. 급등 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한다면 다시 8만 2천달러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만 2천달러 위에서 날봉이 안정적으로 마감되고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순유입까지 이어진다면 다음에는 8만 5천달러와 그 위에 9만 5천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까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7만 5천달러가 무너지면 단기 과열을 시키기 위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자리는 7만 2천달러와 6만 9천달러입니다. 이 구간은 이번 숏 청산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자리이자 이전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6만 9천달러까지 다시 무너진다면 이번 상승 돌파 자체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8월 28일에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년 대비 3.7%, 근원 물가는 3.3%로 여전히 높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강한 긴축 발언을 내놓으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르면서 비트코인에는 단기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9일부터는 확대된 장기 국채 바이백이 실제로 시작되고 9월 15일에는 클래리티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미국 상원의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은 아닙니다. 기관 자금과 숏 청산이라는 실제 매수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숏 청산은 한번 끝나면 같은 힘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8만 2천 달러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7만 5천 달러를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빚이 하루 11조 원씩 증가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매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빚과 약해질 수 있는 달러에 대비할 보험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표나 아니면 매매하는 기법들 또는 그냥 일하면서 타점만 공유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